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최근 전 토트넘 선수들 혹은 전 토트넘 감독이 현재 각자 위치한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속칭 탈트넘 효과라는 표현이 국내 축구 팬들은 물론 현지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탈트넘 효과라는 말 같은 것들을 그렇게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스스로가 야구에서 LG 트윈스 팬이거든요. 그리고 LG가 속칭 말해서 그놈의 그 탈취 효과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떠난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가 아프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경향성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최근에 어쨌건 전 토트넘 선수 그리고 전 토트넘 감독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리그에서 전 토트넘 선수들과 이제 전 토트넘 감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그 세비야와 유벤투스의 경기에서는 전 토트넘 선수 라멜라와 현 토트넘 선수로 현재 그 임대로 뛰고 있는 힐이 결승골을 합작하면서 세비야의 결승 진출을 견인했습니다. 로마 역시 전 토트넘 감독 무리뉴의 뛰어난 용병술에 힘입어서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세비야와 로마가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서 퍼스워치라고 유명한 그 토트넘 팬 계정이죠. 전 토트넘 윙어 에릭 라멜라와 토트넘 임대생 브라이언 힐이 전 토트넘 감독 무리뉴와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만난다라고 SNS에 올리기도 한 건데요. 그러면 먼저 그 세비야와 유벤투스의 경기를 골 장면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브라이언 힐은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해가지고 100분을 소화했고요. 라멜라는 70분경에 오캄포스 대신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50분가량을 소화를 했는데요. 왜냐면 이 경기가 연장전까지 120분 진행됐었거든요. 먼저 그 세비야가 63분경에 올리베르 토레스를 빼고 수소를 투입을 하면서 먼저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분 뒤에 유벤투스 역시 디마리아와 모이세켄을 빼고 키에사와 블라우비치를 투입을 했는데요. 이 교체가 적중을 했습니다. 블라우비치가 이제 교체 투입되자마자 그 라멜라가 헤딩 패스를 준 거를 그대로 이제 볼터치 가져간 게 조금 튀었으나 세비야 센터백 바데 맞고 뒤로 흐른 거를 빠르게 달려가서 이를 받아낸 다음에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슈팅으로 귀중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세비야는 70분경에 오캄포스를 빼고 라멜라를 투입했는데요. 이 투입 역시 곧바로 적중을 했습니다. 아쿠냐가 이제 드리블을 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한테 뺏기는 상황이 있었는데 라멜라가 이를 빠르게 또 가로채가지고는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패스를 내줬고 이를 받은 수소가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대로 이제 양 팀은 정규 시간 1대1로 무승부를 이루었는데요. 1차전도 1대1 무승부였기 때문에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장 전반 5분, 그러니까 전체 풀타임으로는 95분경에 구델리가 이제 측면으로 내준 패스를 힐이 받아서는 드리블을 치다가 정교한 크로스를 올린 거를 라멜라가 헤딩 슈팅으로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힐은 패스 성공률도 86%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2회를 기록을 했고요. 슈팅도 3회를 시도해서 2회를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고요. 드리블 성공은 1회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도를 7회를 가져가면서 유벤투스 측면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요. 크로스도 4회를 시도를 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히트맵이 왼쪽 측면 위쪽에 형성되면서 유벤투스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상당히 괴롭히는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놀라운 게 이 선수가 원래 그 수비 잘 안 하고 몸싸움에 약한 걸로 유명했잖아요. 물론 여전히 몸싸움에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태클 3회 시도해가지고 2회 성공시키면서 67%의 태클 성공률을 자랑했고요. 클리어링 1회, 헤딩 클리어링 1회, 그리고 가로채기 1회, 그리고 소유권 획득 5회에 더해서 이제 또 이제 볼 경합도 20회를 해가지고 8회를 성공시켰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파울 획득도 4회를 기록을 했고요. 이와 함께 볼 경합 횟수와 파울 획득 횟수에서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게 가장 크죠. 라멜라는 이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홀로 팀의 2골을 모두 책임졌습니다. 거기다가 50분을 뛰면서 패스 성공률은 91.7%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가장 높은 선수가 경기 종료 2분 남기고 교체 출전한
센터백 레키크가 패스 한 번 시도해가지고 100% 성공률인 거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사실상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자랑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게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이 무려 95.5%에 달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볼 터치도 50분 뛰면서 42회 상당히 많이 가져갔고요. 볼 경합 승리 3회에 찬스 메이킹 2회, 그리고 슈팅 한 번을 가져가가지고 골 넣었고 도움까지 올렸던 거였는데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측면을 상당히 많이 이제 파헤치면서 유벤투스의 왼쪽 측면 수비를 괴롭힌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세비야는 라멜라와 힐의 활약에 힘입어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이와 함께 세비야는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진출했을 시 결승에 오르는 확률이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2005-06 시즌에는 준결승전에서 셀케를 제치고 결승에 올랐었고요. 2006-07 시즌에는 오사수나를 제치고 결승에 올랐었고요. 2013-14 시즌에는 발렌시아를 제치고 결승에 올랐었고요. 2014-15 시즌에는 피오렌티나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갔고요. 2015-16 시즌에는 샤흐타르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갔고요. 2019-20 시즌에는 맨유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갔고요. 이번 2020-23 시즌엔 유벤투스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간 건데요. 이번엔 그럼 로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원래 그렇게 유럽 대항전 결승전과는 인연이 없는 팀이었어요. 1927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94년 동안 1983-84 시즌 유러피언컵 결승전, 이게 그 챔피언스리그 전신이죠. 그리고 1990-91 시즌 유에파컵 결승전, 유로파리그 전신이죠. 이렇게 두 번이 전부였는데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에 이어서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오르면서 94년과 동일한 기록을 무리뉴 부임 2년 만에 달성을 한 건데요. 2차전에서 무리뉴 감독은 말 그대로 잠그기 수비를 펼쳤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리뷰 영상에서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1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에 2차전은 무승부만 거둬도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내려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 숫자에서는 1대23으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고 유효 슈팅도 상대한테 6번을 허용했으나, 이제 중요한 거는 상대의 슈팅 중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8회가 전부였다는 거죠. 나머지 15회의 슈팅이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이거는 로마가 박스 안에서 견고한 수비벽을 펼쳤기에 레버쿠젠이 중거리 슈팅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말 그대로 강제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골대 맞춘 슈팅과 데미르바이의 그 위협적이었던 중거리 슈팅 한 번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한 건 없었던 로마였는데요. 이렇듯 로마는 매우 실리적인 축구 율동에서 이번 경기에서 슈팅 한 번밖에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번 시즌 로마가 유로파리그에서 기록한 한 경기 최소 슈팅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무리뉴 감독이 할 수 있다를 선수들에게 굉장히 잘 정신무장을 시켜주다 보니까 레버쿠젠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던 건데요. 실제 경기가 끝나고 로마 선수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무리뉴 덕에 이제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다, 무리뉴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을 심어줬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무리뉴 감독은 개인 통산 6번째 유럽 대항전 결승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무리뉴 감독이 그동안 유럽 대항전 결승에 올라갈 때마다 100%의 승률을 자랑했다는 건데요. 먼저 그 2002-03 시즌에는 포르투 감독으로 셀틱하고의 유에파컵 결승전에서 3대2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3-04 시즌에는 다시 포르투를 이끌고 모나코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2시즌 연속 유럽 대항전 우승, 그것도 유에파컵에서 챔피언스리그로 한 단계 올라가는, 지금하고 매우 유사하죠. 그런 우승을 연달아 차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을 스페셜 원이라고 지칭을 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2009-10 시즌에는 인테르 감독으로 바이에른하고의 결승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인테르의 역사적인 트래블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세리에, 챔피언스리그, 코파 이탈리아 세계대회 우승을 달성했던 거였죠. 그리고 2016-17 시즌에는 맨유 감독으로 아약스와의 결승전에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로마 감독으로 페노르트와의 컨퍼런스리그 결승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UEFA 컨퍼런스리그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거였죠.
지금 얘기 드렸다시피 무리뉴 감독이 이제 유럽 대항전 결승전 100% 승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비야도 유로파리그 100%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괜히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최다 우승팀이 아닌 건데요. 2005-06 시즌에는 미들스브로와의 결승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곧바로 다음 해인 2006-07 시즌에는 에스파뇰하고의 결승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승부차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13-14 시즌에 벤피카하고의 결승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 다음 해인 2014-15 시즌에 드니프로하고의 결승전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었고요. 곧바로 그 다음 해인 2015-16 시즌 리버풀하고의 결승전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3시즌 연속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했었죠. 이게 그 유로파리그는 물론 유로파리그 전신인 UEFA컵까지 다 합치더라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2019-20 시즌에는 인테르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이러한 가운데 뉴캐슬은 브라이턴하고의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자력 진출까지 이제 1승만 남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전 토트넘 선수인 트리피어가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트리피어는 언제나처럼 오른쪽 풀 빼고 선발 출전해가지고 89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리피어는 22분경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운다프의 자책골을 유발해냈습니다. 칼럼 윌슨을 향해 정교한 크로스를 올리니까 이제 운다프가 칼럼 윌슨을 이렇게 밀치면서 헤딩 후 걷어내려는 게 자책골이 됐던 거였죠. 뉴캐슬의 사실상의 결승골도 트리피어의 발에서 나왔었는데요. 트리피어가 정교한 프리킥을 올린 거를 센터백 댄번이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건 뭐 트리피어 특유의 택배 프리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 전반전 추가 시간 4분경에 있었던 천금 같은 골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 그 뉴캐슬이 후반전에 운다프한테 실점을 내주면서 추격을 허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전개가 됐었어요. 브라이턴이 파상 공세에 나서면서 뉴캐슬을 괴롭혔었거든요. 하지만은 정규 시간 종료 1분을 남기고 트리피어가 미토마하고의 볼 경합 과정에서 미토마를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앤더슨이 패스를 내준 거를 알미론이 잡아서 드리블로 쭉 치고 가면서 카이세도를 제치고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칼럼 윌슨이 받아서 그냥 노마크 상태로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이대로 경기는 뉴캐슬의 4대1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트리피어는 이 경기에서 클리어링 1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를 기록을 했고 아무래도 미토마 에스투피냐노 이어지는 브라이턴의 왼쪽 측면 공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선 트리피어가 평소와 다르게 수비적으로 조금 내려앉았어요. 이걸 이제 그 오른쪽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라운드볼 3회 경합해가지고 2회를 성공시켰고요. 또 이제 공중볼도 2회 경합해가지고 1회를 성공시켰고요. 볼터치도 48회로 상당히 많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크로스 시도 9회, 성공 4회로 시도와 성공 모두에서 최다를 기록을 했고요. 찬스 메이킹, 키패스 3회로 찬스 메이킹도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 중에 하나는 빅찬스였고 그게 골로 연결됐었죠. 그러면서 공수 전반에 걸쳐 좋은 활약상을 펼친 트리피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득점 찬스 패스에서도 트리피어가 아무래도 이제 수비 쪽에 많이 치중했다 보니까 온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 찬스 패스는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찬스 패스를 독보적으로 많이 기록하면서 세트피스와 온플레이 상황을 모두 다 합치면은 독보적인 최다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알미론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전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워커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구단 역사상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워커는 3백을 오른쪽 스토퍼로 나와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워커는 일단 태클 2회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클리어링 1을 기록했고요.
무엇보다도 그라운드 볼 경합을 5회 해가지고 4회 성공시키면서 80%의 성공률을 자랑했는데요. 이는 그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선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90%로 상당히 높았고요. 볼 터치도 63회로 많이 가져갔고요. 찬스 메이킹도 1회를 기록했고, 그리고 슈팅도 1회를 기록했고, 무엇보다도 또 드리블을 3회 시도해가지고 2회를 성공시키는 괴력을 과시를 했었는데요. 볼 경합 승률 1위, 그리고 클리어링 최다, 그리고 또 이제 소유권 획득을 9회를 기록하면서 이 역시 최다를 기록을 했는데요. 볼 경합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이건 그가 얼마나 잘했는가인 거니까 성공과 실패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귄도안이 가장 높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게 워커였습니다. 이 정도로 워커가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돌격 대장인 비니시우스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는 드리블 돌파 2회 시도했는데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슈팅도 1회를 시도했는데 유효 슈팅은 없었고요. 찬스 메이킹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커의 사진과 절망하고 있는 비니시우스의 사진을 같이 올린 건데요. 워커가 비니시우스를 꽁꽁 묶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원래는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상당히 높은 팀이거든요. 카마빈가, 토니 크로스, 그리고 비니시우스로 이어지는 왼쪽 측면 공격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 팀인데 평소에는 이 경기에서는 도리어 왼쪽 측면 공격이 죽고 오른쪽 측면 위주로 공격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그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 소속이었던 은돔벨레하고 골리니, 물론 뭐 여전히 은돔벨레는 토트넘 소속이긴 합니다. 나폴리에 임대를 가자마자 곧바로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죠. 그것도 33년 만에 우승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 트위터리언이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토트넘이 2008년부터 무관에 그치는 동안 30명이 넘는 토트넘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라고 한 겁니다. 탈트섬 효과라는 얘기가 단순히 국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듯 세비야가 힐과 라멜라의 활약에 힘입어서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라갔고, 전 토트넘 감독인 무리뉴의 용병수에 힘입어서 로마가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라갔고, 또 이제 전 토트넘 선수 트리피어의 활약에 힘입어서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근접한 상태고 거의 확정적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 전 토트넘 선수 워커의 활약에 힘입어서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진짜 SNS에서 검색해보세요. 레비 아웃 검색하면은 오늘자로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토트넘 팬들이 이걸 거의 뭐 운동처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 그 트위터리안이 좀 정리를 해놓은 거죠. 첫 번째, 뉴캐슬은 새 구단주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19위였는데 새 구단주가 부임하고 1년 만에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딱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다. 두 번째, 웨스트햄은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올라갔다. 세 번째, 무리뉴의 로마가 2시즌 연속 유럽 대항전 결승전에 올랐다. 네 번째, 라멜라와 힐이 골을 합작하면서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53일째 감독이 없다라고 하면서 레비 아웃, 그리고 애닉 아웃, 이걸 적은 거죠. 애닉은 이제 그 조 루이스 구단주와 이제 레비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진에는 레비 아웃, enough is enough, 충분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토트넘 효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 재미삼아서 한 거니까요. 토트넘 팬들께서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토트넘이 남은 경기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